자, 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봐봐. 한번 정리하고 잠깐.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시그마라는 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값이 1번. 뭐일 때 계산 가능합니다? 1번. 그냥 등 차일 때 계산 가능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으로. 그 다음에 2번. 등 B일 때 계산 가능합니다. 3번. K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일 때 계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있는데 4번은 원래 오늘 배우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고 이항 분리. 그 다음에 5번 그 외 이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뭐 해주세요? 그냥 다 하나씩 나열해주세요. 합의꼴로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찾아냅니다? 규칙을 찾아냅니다. 됐죠? 요 흐름만 잘 지켜. 알았지? 그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가보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봤더니 fx가 함수 fx가 f22, 30이고요. 그다음에 f2가 지금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우리가 이런 상식 하나만 좀 기억하고 있자. 자, a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n 제곱이라고 주어졌다고 쳐봐. 오케이? 이거랑 fx가 x의 제곱이라고 딱 주어져 있는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a1이었으면 1제곱 쓸 거잖아. f1이었으면 1제곱 쓸 거잖아. 그치? 만약에 A5였으면 얘 5제곱 쓸 거고 F5였으면 얘도 마찬가지 5제곱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거의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어때? 동일해. 근데 얘랑 얘 차이는 뭐예요? 차이. 여기 n에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사실 뭐밖에 없냐면 얘는 자연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1.1이라는 것도 나는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 1.1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얘는 뭐니까? 수열이니까. 맞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의 의미니까 1.1번째 항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fn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n이 자연수였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얘가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뭐합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판단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라고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냥 A20이라고 생각하자. 얘가 30이래.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A2라고 생각하자. 얘가 지금 뭐래요?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K는 1부터 18까지 A에 K 더하기 2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K는 3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에 K-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물론 이거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데 그냥 수열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준 것 뿐이야. 맞죠? 이렇게 판단한다면 봐봐. 이거 A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요 두 가지 정보 말고 등차나 등비나 뭐 3차 이하의 다항식 이런 형태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당연히 뭘 해줘야 정상이고 다 나열을 해줘야 정상이고. 오케이?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그다음 1 집어넣은 게 뭐예요? A3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건 4죠? 3 집어넣은 건 A5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17 집어넣은 게 뭐야? 19. A에 19지. 그 다음에 18 집어넣은 게 A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해달래? 얘네들을 뭐 해달래? 빼달래. 됐나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3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A2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지. 그 다음에 4 집어넣은 게 A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계속 가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A19까지 지금 요렇게 집어넣은 거를 빼주세요라는 의미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럼 남는 것만 봤더니 뭐만 남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A2만 남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남는 거 여기에 A20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기 이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뭐가 됩니다? 얘가 30이고요. 여기 얘가 4였으니까 얘는 26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뭐 해달라고?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 그럼 그대로 풀면 되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나열해서 직접 나열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없어지는지 혹은 규칙이 뭔지를 직접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일단 풀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을 봤더니 그냥 수열 A인데 얘도 지금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뭐 하는 문제? 그냥 나열하는 문제. 오케이? 직접 나열해가면서 찾아주는 그런 문제.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일단 여기 있는 얘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1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다? A1 빼기 A2가 됩니다. 됐어요? 저기다 한번 2 넣어볼게요. 2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2배의 A2 빼기 3배의 2배의 A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3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3의 A3 마이너스 3의 A4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간다면 마지막에 저기다 49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49의 A의 49 마이너스 49의 뭐 됩니다? A의 5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다 할래. 뭐가 돼요? 그냥 A2가 되잖아, 그지? 요거 두 개도 이렇게 더해봤어. 그냥 뭐가 돼? A3이 되네. 요거 두 개도 이렇게 더해보면 당연히 A4가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얘네들까지 계산한 A49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끝에 그냥 49, A50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에 A1도 그냥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나 봤더니 이런 애를 줬어, 이런 애. 이런 애가 누군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한 애자. 그죠? 저기 더한 애가 지금 얼마입니다? 16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마이너스 49배에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7분의 1. 7분의 1이라고 이렇게 딱 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7이 될 거고 답은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냥 나열해서 규칙만 찾아주세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시그마. 됐어요? 자. 네. 다 되니? 공법 알려주세요. 아? 공법. 공립법? 이거 지금 다 바쁘지. 원래 잠깐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이건 좀 풀어봐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저 원리학교가 진짜 그냥 보면 딱 막혀요. 그냥 딱 막히지. 그냥 그때 한번 정리 한번 싹 했었잖아. 그때 준우가 아마 등차 등비가 지금 미흡한 상태로 했어가지고, 그지? 근데 머릿속에 완전히 다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말 1초 바꾸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되게 뭔가 쉬워. 이런 거예요. 자, 보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봤더니 지금 여기 K 3차 이하의 다항식이네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K 3차 이하의 다항식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확인 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공식대로 그냥 풀면 될 것 같아. 일단 이런 생각 먼저. 근데 얘를 가만 봤더니 얘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끝나요. 근데 여기 얘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끝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거 봐봐.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잠깐만 봐봐. 그냥 있는 그대로 풀자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지금 2K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4K의 제곱 플러스 4K의 플러스 1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먼저 판단. 우리가 보통은 여기가 1로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1부터 집어넣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0부터 시작한대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내가 0을 하나 집어넣은 항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저기는 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항이 지금 K에다 0 넣은 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0부터 시작하면 0 하나에다가 1부터 9까지 더한 거니까 얘가 0부터 9까지 이렇게 더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다 직접 내가 0을 딱 집어넣어 봤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 가능.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4배. 요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버리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K제곱에다가 더하기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그냥 1입니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고요. 공식으로 쓰자면 우리가 암기한 대로 여기 얘는 6분의 뭐가 돼요? 9 곱하기 10 곱하기 19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 더하기 4배에 얘는 6 다시 2분의 얘는 9 곱하기 10이 될 것 같고 더하기 얘는 그치 얘는 그냥 9가 됩니다. 그치 1을 9번 더해줬어. 저 앞에 1 K는 0일 때요. 그것도 1하고 9하고 안 곱해요. 뭐라고?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시그마 K가 몇부터 몇까지 지금 AK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0부터래 0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 의미 자체는 뭐예요? A 0 더하기 A 1 더하기 A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A 10까지 더한 거잖아 원래는.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걸 더한 거라고 이렇게 쪼개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가 A 0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얘가 그대로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뭐 넣어주세요? 0 넣어주세요. 0 넣어준 걸 그냥 여기다 표현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얘는 10까지 나와요? 아니 얘 9까지지 얘 문제. 얘가 9였으면 뭐 당연히 얘가 9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9에서 끝났겠지.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직접 계산해주면은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 앞에 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요 앞에 거는 지금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럼 뒤에 거 또 해결해야 되잖아. 그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걸 좀 추천하는 건데 봐봐. 여기까지 정리되니? 이렇게 일단 확실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계산이 많아지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을 줄여가면서 나는 지금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인데 봐봐. 시그마 K는 지금 0부터 9까지 2K 더하기 1 요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씩 그냥 나열해봐. 오케이? 여기다 직접 0 넣어봤더니 얘는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봤더니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2 넣어봤더니 얘는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9 넣어봤더니 얘는 19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시그마 굳이 시그마 표현이 요거 하나밖에 있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로 다시 내 마음대로 재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1부터 10까지 얘는 2K-1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되나요? 왜?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일단 뭐였으니까 홀수들이었으니까 얘는 K번째랑 2K-1이었을 거고 그 홀수들의 각각 뭐였어요? 제곱들이었잖아요. 그게? 여기다 1 넣은 거다, 여기다가 2 넣은 거다, 여기다 3 넣은 거다, 여기다 10 넣은 거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대로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도 내가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을 지금 뭘로 바꾼 거야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해가지고 이 K-1 요거 전체 제곱으로 바꾼 거거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것도 뭐야? 이거잖아.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잖아. 여긴 얘 뭐가 들어가 있어요? 4K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봐봐. 우리 시그마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해주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AK 플러스 BK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보통은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때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반대로 이렇게 두 개 똑같이 얘가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는 게 있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얘를 대신 계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되니? 그러면 여기는 요거 전개하면 요게 4K 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더해봤더니 여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8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1 요거 그냥 한방 요것만 계산해서 끝내주세요 라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네요. 네, 저거요. 다 나열한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제곱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다시 봐. 지금 희영이가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뭐라고 했어? K 제곱. 얘는 뭔데? 20까지. 얘랑 같아요 이게? 저거 두 개 합치면요?
다시 얘랑 얘랑 네. 오 그래 그게 낫겠네. 그게 낫겠네. 그래 좋아요. 그럼 봐봐 이번에 지금 다른 시도를 해볼게. 얘도 지금 바텀이 지금 어땠어? 복잡해졌어 그지? 여전히 복잡해졌어.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볼게요. 얘네들은 다 무슨 수들입니다. 자연수 중에서 홀수들입니다. 1부터 시작하는 홀수겠다 그지? 엮는 거니까 맞죠? 거기다 마지막에 9는 거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9까지 가는 홀수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라고 판단 가능. 오케이? 근데 얘를 가만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짝수들의 제곱들이잖아. 오호 그럼 이게 훨씬 편하지. 봐봐 희영이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요? 그렇죠. 다시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9까지 지금 2k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지금 2k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얘네들을 가만 봤더니 얘는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뭐가 돼 있어? 이렇게 했을까? 더하기 얘는 5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더하기 뭐가 됐어? 19의 제곱 이렇게 끝나는 상황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또 가만 봤더니 얘는 지금 뭐야?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요? 18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으로 끝나버리네. 되니? 요거 두 개를 합쳐봤더니 여기 있는 얘를 바꿔봤더니 걔가 뭐가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그냥 k를 제곱한 거랑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나요? 근데 답에 그게 없어요. 답에 그게 없어요. 저런. 여기 있네요. 왜 알아보는 봐봐. 근데 영능은 뭐야? 1. 1제곱이지. 1제곱부터 시작해서 2제곱, 3제곱 쭉 가서 마지막에 19는 뭐야? 2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그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식을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 이런 거 가능하니? 시그마 k는 2부터 만약에 18까지였다고 쳐볼게. A에 2k 그냥 k-1이었어요. 여기 있는 얘는 선생님은 그냥 볼 때 여기 있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7까지 ak랑 똑같네요 라고 판단 가능해. 한번 봐봐. 네. 되니? 네. 준호 요것만 봐. 요것만 딴 거 보지 마. 요것만. 그냥 1을 넣으면 1이 되잖아. 그치? 여기다 2부터 넣기 시작할 거잖아. 그치? 2 넣었을 땐 뭐가 되고요? 1 되고요. 그치? A 1 되고요. 3 넣었을 때는 A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18 넣었을 때니까 A에 17까지 이렇게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 바라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형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까 했던 그 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결과는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 제곱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문제 보기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 0 넣으면 1제곱, 여기 있는 얘는 19 넣으면 20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랑 완전히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있는 얘가 빼기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 처음 풀려고 했던 그 방식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여기까지 다 정리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 봐봐. 이번에는 저기 있는 제가 뭘 했어? 빼기 했어. 다시 여기다 다시 문제를 다시 써볼게. K는 0부터 9까지 뭐라고 돼 있어? 2K 플러스 1 요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요거 전체 제곱 이게 난 지금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봐봐. 이게 되나 보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K는 1부터 10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가능하니? 네. 맞아요? 여기다 0 넣은 거 1이고 여기다 1 넣은 거 1이잖아. 그지? 여기다가 뭐는 게 9는 게 19면 여기다가 10 넣은 게 19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완전 동일한 겁니다. 얘랑 같이 봐주세요. 결과로도 보면 나열해서 보면 바로 보이겠지? 이 상태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이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 버리면서 이거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지? 그럼 계산이 한결 단결해지지. 이게 무슨 수열 되어버렸어? 등차 수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2분의 뭐가 됩니다? 상계수 10개고요.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지막 항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9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시그마는 진짜 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아져요. 다음 또 11번으로 바로 갈게요. 됐죠? 자, 11번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런 얘기 잠깐 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런 거? 기억나요? 선생님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1 더하기 A 2K는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AK야? 1부터 K까지 2N까지 맞아요? 왜? 여기는 얘를 봤더니 1 집어넣은 게 A1 더하기 A2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게 A3, A4였잖아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게 A2N-1에다 더하기 A2N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쭉 나열한 건 결국 이렇게 될 테니까 내가 1부터 2N까지 AK들을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세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있는 쟤처럼 시그마 3개짜리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번에는 A3K-2로 갈게요. 제 문제랑 다르게 3K-1 더하기 A3K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얘는 1 넣었을 때 1, 2, 3 2 넣었을 때 4, 5, 6 3 넣었을 때 7, 8, 9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마지막에 N 넣었을 때 마지막에 3N에서 끝나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N까지 AK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기억나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래? N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얘는 A3K-1 더하기 A3K에다가 더하기 A3K 더하기 1이 된다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K는 2부터 그렇지. 시그마 K는 몇부터? 2부터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까지 AK가 되겠네. 2부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맞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A 3N-1 더하기 A3N 더하기 A3N 더하기 1 되잖아 그지? 가만 봤더니 2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3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바로 이렇게 표정도 가능했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할 게 좀 많지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무슨 생각을 못하는데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얘가 궁금했대. 여기는 얘가 궁금했대. 여기는 얘 이렇게 쪼개도 되잖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31까지 AK라고 이렇게 쪼개도 되지 않니? 네. 이것도 이해돼요? 네. 됐지? 1부터였으니까 1 하나만 그냥 쏙 빼놓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더한 거 이거 다 더한 게 얘겠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계산한 결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다가 n에다 뭐 넣는 거예요? 심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심는 거니까 이거 21의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441 되겠다. 네. 맞아? 거기다 지금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440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그 마이너스 1이에요?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머리 한번 근데 혼자 저도 못 풀겠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희들 좀 부교재처럼 하나 만들었어요. 너희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 문제 있잖아. 완전 기본 문제로만 되어 있는 그 조그만 교재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 다음 시간부터 일단 그거 나눠주면서 할게요. 그렇지? 일단 그거는. 이거 그럼 얼마나 쉬울까? 갑자기 그걸로 들어가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진짜 쉬워질 거야. 두 개가 숙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 먼저 다 풀. 그건 근데 문제 수가 별로 안 많거든. 연습해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갑자기 이런 응용을 하려니까 뭐 힘들지 당연히. 하루만에 숙제? 하루에 다 풀 수도 있어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오늘 서연이 나눠준 책 말하는 거야. 아까 그치? 기본 문제.
자, 그럼 넘어가서요. 여기는 얘를 봅시다. 어허. 네. 봐봐. 이게 처음 생각하면 조금 힘든 생각일 수 있는데 한 번만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생각으로 바뀌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 일단 봐봐. x1부터 xn까지 얘네들은 죄다 0이나 1이나 2나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값만 갖고 있대요. 그지? 그러면 상황 자체가 얘가 0이고 얘가 뭐 1이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고 1이고 0일 수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13이고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23이래.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줬거든? 그럼 얘는 생각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봐봐.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xn까지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지? 얘네들 순서 좀 바꿔도 되지 않아? 어차피 합이니까. 맞아?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xn의 제곱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 순서 좀 틀어도 되잖아. 그럼 내가 아이의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어때? x상조 여기 있는 이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0인 것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인 것의 개수 생각해 보고 2인 것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A개였고 얘가 B개였어요. 여기 얘가 C개였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다 더한 이 결과는 다시 x1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xn까지 더한 이 결과는 당연히 0이라는 게 A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게 B개에 있었고요. 2라는 게 C개에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이해되니? 알겠어요?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0이 뭐 이만큼 있었고 1이 이만큼 있었고 2가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거 다 더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얘는 어떨까요? 얘는 x1 제곱부터 쭉쭉쭉쭉 더해봤을 때 xn 제곱까지 이렇게 더해봤을 때 각각을 다 뭐 했어? 제곱들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여기서는 0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2였으면 여기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0인 거, 0의 제곱인 거 여전히 A개에 있었을 거고 1의 제곱인 거 여전히 B개에 있었을 거고 2의 제곱인 것도 여전히 C개에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 가능하네. 됐나요? 네. 알겠어?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는? 얘가 13이 된대. 그럼 얘는 뭐가 된대? 23이지. 그럼 이거 직접 계산해볼까? 이게 뭐가 돼요? B 더하기 2C가 얼마고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4C. 4C가 23입니다. 어? 이렇게 빼봤더니 마이너스 2C가 10이네. C는 얼마였어? 뭐야? C는 5개 있었나? 그럼 여기가 5개였으면 B는 몇 개? 3 3개.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내가 X당초 궁금했던 건 뭐였으니까 X1의 5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XN의 5제곱이었을 테니까 얘가 0이었으면 0 5제곱 한 거잖아. 그지? 그게 A개 있고요. 얘가 뭐 1이었으면 1 5제곱 한 거니까 걔가 B개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5제곱 얘가 C개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A는 뭐 상관없이 이거 어차피 0되니까 0 더하기 B는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여기 얘가 5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얼마야? 32 곱하면 얼마니? 160인가? 그래서 답은 163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보죠. 처음 보는 형태라서 이거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생각을 종종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내가 얘네들을 순서대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뭔가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고 그거 가지고 뭔가 판단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놓고 봤을 때 0이 몇 개니, 1이 몇 개니, 2가 몇 개니 얘를 봤을 때 0제곱이 몇 개니, 1제곱이 몇 개니, 2제곱이 몇 개니 그 A, B, C개라고 결정해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네. 오케이. 다음 여기다 별표를 쳐놓고 좀 특이한 형태의 풀이니까 별표를 쳐놓고 요 정도만 딱 생각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요거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좀 하고 시작해요. 우리 수학 2에서 수학 1에서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요?
다항식 배웠어요. 그지? 그 다음 인수분해 항등식 배웠어.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항등식 다음 나머지 정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복소수라는 거 배웠지. 맞아? 복소수라는 거 배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3차 방정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오메가. 그렇지.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되는 놈이랑 1이 되는 놈이랑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랑 이 두 가지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이런 아이는 이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빵이 됐던 애고 요런 애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빵이 됐던 애거든. 이게 뭐였냐면 이걸 만족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이 되는 얘 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라고 어쩌고저쩌고 시작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봤더니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다가는 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 나오고 얘가 허근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죠? 그 오메가 중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오메가가 여기 있는 얘예요. 잠깐만 간단히 보자.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이라는 얘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울어. 네? 울어? 아니요, 안 봤어요. 아 깜짝이야. 갑자기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요? 깜짝 놀라네. 자, 얘가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근내 공식을 써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들어가거든. 맞죠? 그 중에서 플러스인 녀석이 지금 저기 있는 제자.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복소수 파트에서 좀 유명한 복소수라고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는 얘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메가예요. 이런 형태 보자마자 저기 있는 쟤는 세제곱하면 1이 되겠네? 이런 형태 보자마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런 게 떠오르면 좀 쉽지. 기억이 안 나죠? 벌써 반년 전이잖아, 그지? 반년 전이니까 우리 그냥 정석대로 가야지 뭐. 이거 기억해라. 꽤 많이 쓰입니다. 얘도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이거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봤더니 이런 애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 얘를 뭐 했대? 거듭 제곱을 계속 해봤는데 얘가 실수가 되는 자연수의 뭐 k의 개수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x를 일단 뭐 해볼까요? 제곱 한번 해보자.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제곱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편한데 그냥 제곱해서 나와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할게 이번에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넘겨. 그럼 2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가 루트 3i 요거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거 이쪽으로 샥 넘겨줬더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돼버린다. 4로 약분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x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오케이? 이게 이제 다항식 파트에서 사실 배우고 왔어야 되는 차수 내리기라는 작업을 하면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봐봐.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지금 곱하기 x 한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였으니까?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거 없어지면서 얘 마이너스 1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실수가 되는 거 직접 저거 세제곱하지 않아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알았죠?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제곱해. 제곱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요거 전체 뭐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4분의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봤더니 2분의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버렸네? 그죠? 그러면 세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그냥 저기 있는 쟤 한 번 더 곱해주세요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이거 4분의 분모는 4분의고 얘는 합차네. 그죠? 그럼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 요거 마이너스 3 될 거고 요거 제곱하면 1 될 거니까 뺐더니 얘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어쨌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세제곱 됐을 때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사실만 알아내면 돼. 됐어요? 그럼 봐봐. 자, x가 있어요. x가 지금 이게 허수였어. 허수. 그치? x의 제곱도 직접 해봤더니 걔도 뭐였어? 걔도 허수였어요. 근데 x 세제곱 해봤더니 걔가 뭐가 됐어요? 실수가 됐어요. 되니? 그러면 4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실수 곱하기 얘는 x의 세제곱 곱하기 x니까 실수 곱하기 허수잖아, 그지? 근데 실수가 뭐야? 0이 아니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허수가 될 것 같아. x의 5제곱도 여전히 허수가 됐을 것 같고 x의 6제곱이 돼야지 이거 제곱한 거니까 다시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황 판단해보니까 3개마다 한 번씩 실수가 3번 제곱할 때마다 한 번씩 실수가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오케이. 요것만 하고 쉬어야겠다. 자, 봐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1부터 n까지 이 k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실수가 되는 k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게 5였어요. 그러면 f5라고 하는 거에 얘의 의미가 뭔지 한번 판단해봐. 얘는 1부터 5까지에 있는 그 k값 중에서 fk가 뭐가 되는? 얘가 실수가 되는 그런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잖아. 그죠? 다시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여기서 딱 잘라놓고 여기에서 얘가 실수가 이거 실수가 되는 얘의 개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fk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f5가 1이지 f5가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얘가 지금 잘못 썼어. 이렇게 써야 돼. 여기는 얘가 실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됐어요? 그럼 봐봐. f 예를 들어서 9 해볼까? 10 해볼까? 10? 얘는 몇일까? 3. 3이겠지. 얘가 10까지 가면 이게 3개 단위로 끊어져가지고 3번마다 한 번씩 뭐가 발생하니까 실수가 발생하니까 얘가 9까지 갔을 때 마지막 실수가 나올 거고 10 됐을 때 어차피 헛을 테니까 이때 f10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됩니다?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규칙을 파악했다면 하나씩 써보자. f1은 얼마예요? 빵. f2는? 빵. f3은? 1. f4는? 1. 1부터 4까지 실수의 개수. 오케이? f5는? 1. f6은? 2. 얘부터 2. 그치? 그 다음에 f7은? 여전히 2.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i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판단이 됐으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그치? 그럼 얘를 봐봐. 얘 자체는 지금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가서 F30까지 이렇게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얘부터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그죠? 그럼 얘일 때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네. 그 전에 앞에는 뭐였겠어? 9였겠네. 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수열 배운 사람들로서 얘는 뭐 더할 필요 없는 애들이고 이만큼만 먼저 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3배에 뭐가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9까지 더한 거기다가 마지막에 10 하나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얼마예요? 2분의 이게 45지. 이 정도 외우고 있지? 거기다가 3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저기 45요? 95에서 10 빼면 되잖아. 1부터 10까지 합이 55 외우고 있지? 원래 뭐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지. 9 곱하기 10. 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내주고 5 네, 45야.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뭘 보죠? 영재가 천천히 가봅시다. 염전 대전.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지? 이상한 애들이 있어.
지금 여기서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지 미적분 가서 힘들지 않아요. 미적분 가면 급수에 똑같은 문제 또 나오거든? 이런 문제. 그럼 이때 못하면 그때 가서 또 못해. 되게 힘들어져. 그렇지? 한 방에 갑시다, 우리. 봐봐. 이상한 애들 들어있어. 뭐 하라고요? K를 앞으로 빼요. 나열해요. 여기서 K를 앞으로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곱해줘야 돼. 여기는 이 K에 대한, 이거 변수잖아, 그지? 상수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K는 앞으로 뺄 수 없고, 이상한 애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 합니다? 그냥 나열합니다. 오케이? 그냥 나열합니다. 그냥 나열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건 1 곱하기 A 1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2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A 3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서 얘는 20 곱하기 A의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다 더한 게 지금 20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천천히.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봤더니 얘는 뭐래요? 1 넣었더니 1 곱하기 A 1에 오케이? 그 다음에 2 곱하기 A 3이래.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9 곱하기 A 22군요. 얘가 지금 얼마래요? 100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그냥 A1부터 그냥 AN까지 다 그냥 더하고 싶잖아. 빼주면 돼요. 그렇지. 그냥 요 식 두 개 딱 나열해놓고 봤더니 뭐 해주면 딱 나오게 생겼어요. 빼버리면 나오게 생겼네. 그렇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A20까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만큼이 지금 궁금했던 거잖아. 그지? 답은 그냥 100이군요. 이렇게 나와. 끝이에요. 끝이야. 진짜 너무 듣기 싫어. 하지 마.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냥 이상한 애 있으면 그냥 나열해주세요. 나열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그냥 개인기가 없어서 뭐 하겠어. 25번으로 갑니다. 25번. 얘는 뭔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문제 재밌네. 봐봐. 되게 쉬워. 진짜 되게 쉬워요. 우리 시그마 성질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성질들 잠깐만 기억해볼게. 봐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 각각 뭐 해줄 수 있습니다? 쪼개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분배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한 방에 써줄 수도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 네. 맞아?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1 더하기 AK분의 1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었어. 그지?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1 더하기 AK분의 얘는 뭐래? AK래. 그러면 얘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뭐 해주고 싶게 생겼어? 나눠요. 나눠요? 묶어요. 쪼개요. 아니 앞에가 똑같잖아. 우리 여기서 우리 이거 하백이요 시그마거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AK분의 1로 나눠요. 아니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더하기 아니면 빼기밖에 못해요. 곱하기나 나누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더하기나 빼기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랑 얘를 가만히 봤더니 더하면은 사라져요. 더하면 뭐가 돼? 사라져요. 두 개 다. 더하면 결국 결과가 뭐가 돼? 1. 1이 되잖아. 맞아요? 더하면 뭐가 된다고? 1. 1이 된다고. 그죠? 자, 1 더하기 AK분의 1이 있어. 그 다음에 1 더하기 AK분의 또 AK가 이렇게 있었어. 두 개 더해봤다? 그럼 1 더하기 AK분의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AK가 되잖아. 오, 우와.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네. 한심해 한심. 그죠? 이런 관찰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봐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AK분의 1 요거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AK분의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지. N. 잠깐만. N이 지금 맞아요? 답이네. 이렇게 됐니? 이걸 이해 못.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얘가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줬어? 그러니까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줬어. 근데 왜 두 개를 더해줘요? 더하면 1이 사라지잖아요. 약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나는 궁금했던 I거든. 맞아? 궁금했던 I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1부터 N까지를 다 더했대. N. 1을 N번 더했대. 얘는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N 제곱이 되는군요. 숙제를 안 쓰니까 또 모르지. 숙제는 다 하는데. 됐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서 관찰을 좀 해봐야 돼. 어떤 상황인지 얘를 왜 줬고 얘를 왜 줬는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얘랑 그냥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봐봐.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고 잠깐 가정을 해볼게요.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K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AK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할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자. 얘가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라고 했나봐. 아니, 이렇게 말이야. 2분의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2라고 했나봐. 오케이? 문제는 이렇게 줬어.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AK가 궁금했다면, 이게 궁금했다면 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뭘까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 K는 마이너스 N 뭐라는 거? K는 뭐라는 거? 두 개 곱해가지고 K, AK랑 음. AK를 해서 K를 구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 일단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봐봐. 시그마가 있어.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더했대. 여기에 이게 이렇게 돼서 K에 대한 이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 만약에. 그러면 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 있지. 얘에다가 마지막에 n 집어넣은 이렇게 돼 있는 그 n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지? 그렇네요. 얘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렇게 생긴 애를 1부터 몇 가지? n까지 다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사실상 뭐였습니다? sn이었습니다.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다가 지금 n 집어넣은 식 a, n이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빼기 sn-1로 계산을 했었지. n은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요? 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n 집어넣은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더하기 1에다가 an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지금 나는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AK 요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K 더하기 1 AK를 이렇게 빼버리고 N은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남아버리지. 전 K 더하기 1이 아니라 K 더하기 1이에요? 응? 당연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1부터 N까지 더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애를 1부터 n-1까지 더해주세요.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 N 집어넣은 거 하나 남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값이 지금 뭐겠어요? 여기다가 n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n에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이 식은 뭐겠어? 여기다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되니? 그럼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n 더하기 1에다가 지금 a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AK가 궁금했거든. 즉 AN이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결과가 뭐가 돼요? AN은 뭐가 될까요? 2분의 n 더하기 2에다가 빼기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서부터 구한 거야? 2 이상일 때만 구한 거잖아. 그지? 마지막으로 이제 A1인 거 하나만 더 구하고 갑시다. A1인 거. A1인 거는 여기다 뭘 집어넣은가? 얘네다가 1 집어넣은 값.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 A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는 2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A1은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구했던 AN이라는 수열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2 이상일 때는 다 1이 됐어요. 맞죠? 이게 다 1, 1, 1, 1, 1, 1 이렇게 하는 수열이었고 1 넣었을 때만 2분의 3이 되는 그런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네. 됐나요? 그럼 이런 애를 내가 1부터 n까지 더해달라는 이야기는 너무 어렵나 이거? A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 얘는
얘만 따로 뺀 이유는 얘만 달라서 따로 뺀 거야.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몇 번 있어요? n-1번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너무 어렵구나. 네. 알았어. 요건 좀 이따 알았어. 예, 이제 일단 요거는 알겠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1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좀 쉽게 구하는 건 알겠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더 할게요. 그렇지? 지금 단계에서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넌 모르잖아. 모르면 대충 있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희영아,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머지 없냐? 그거 이제는 외워주세요. 그 뭐꼭 하기? 외운 사람. 해명서 X fx를 그거 그 나눠서. 0이 되는 수를 대입해야지. 그래. 다시. 자,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FX fx를 뭘로 나눴을 때? X x 알파로 나눴을 때 나는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F 알파. 알파는. 처음 듣는 넌 자, 안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요 교실에서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주는? 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머지 정리는 아니 네, 처음 알았어요. 주는 그때 안 왔어? 네. 그래? 자, 이거 암기 알지? 알아야 풀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 뜻이 뭐라고? 이렇게 생긴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이렇게 무슨 식으로? 1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다항식에다가 얘가 빵이 되는 그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걔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이야. 잘 들어. 그렇지? x-알파로 나눈 몫이 있었고 나머지가 있었단 말이야. 오랜만이네요. 맞아? 봐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 1차식이니까 얘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이건 x에 대한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x에다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난 여기 있는 얘는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빵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그냥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본 거야. 오케이?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 봤더니 f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얘가 빵이 돼버리니까 이거 전체 무조건 빵 될 거란 말이야. 남는 게 r이잖아, 그지? 이 r이 뭐라고 했는데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가 뭐가 됐어? 결국 f 알파가 됐습니다. 이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그 i가 됐네요. 오케이?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걸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됩니다. 준우야, 네. 써놨어? 그러니까 됐어? 정리하고 다 쓴다면 머릿속에도 쓰자. 그렇지? 꼭 기억해놔요. 자, 다 된 사람은 바로 그냥 확인해 볼게. 나머지 정리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지금 상황이 똑같아. 뭐가 있어요? 다항식이 있어요. 그지? 어떤 다항식이 있어. 걔를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그 나머지를 나는 AN이라고 했고요. 그 A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F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AN이 뭘까요? 다시 봤더니 저기다 오는 거라며. 이게 5에 2n-1제곱에다 곱하기 3 이렇게 될 테니까 다시 정리하면 3 곱하기 그냥 5에 2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수열 나왔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얘 첫째 항이 얼마니? 첫째 항 어떻게 구한다? 15. 그렇지. 일단 잃는다. 맞죠? 그러니까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공비는 얼마가 됩니다? 25. 그렇지.
n 앞에 있는 개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공비라고 했어요. 오케이? 얘는 몇이 됩니다? 2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수열이군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이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 결과는, 여기 있는 얘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얘는 당연히 25 마이너스 1분의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네. 첫째 항이 15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25에 n제곱 빼기 1이 되는군요. 이렇게. 됐죠? 다 보이니? 요거 24지. 네. 3으로 나눠버리면 8, 8이죠. 8분의 5에다가 25에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답 있나요? 답 2번입니다. 두 개 남았니? 두 개 남았네요. 근데 우리 빨라지는 응? 우리가 빨라지는 것 같아. 여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제는 안녕. 와, 이게 지금 밖에 되게 시원한데, 그지? 아니 낼 수가 없네.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 근데 너희가 이게 좀 많기도 한데, 이 프로젝트 있잖아. 프로젝트에 저기 열이 엄청 많이 나요. 아 진짜 우리 학교 이거 있다. 너네 학교 없지? 이렇게 있어. 자, 볼게요. 다음. 34번입니다. 자, 두 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우리 반에도 있다. 자, 아니야, 그거 좋아. 별표. 별표를 쳐주세요. 평리가 더 꾸졌어. 우리 대부분의, 근데 진짜 평리고. 봐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함수만 사실 되게 잘하면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 2차 함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잠깐만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좀 갈게. 봐봐. 우리가 그냥 AX의 제곱 있어. 더하기 BX가 있대. 더하기 C가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가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한다는 이 이야기는 벌써 A가 양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네. 왜? 여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어야지 뭘 가져? 제일 낮은 값을 갖잖아. 그지? 얘가 위로 볼록이었으면 뭘 가져? 최대값. 최대값을 가져요. 그지? 근데 여기 이렇게 된 게 A가 양수래매, 이렇게 된 게 A가 음수래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간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는 이 A가 양수입니다라는 뜻이고, 그지? 그 최소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최소가 되는 값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점의 y 좌표, 얘가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 x 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쭉 대칭축을 놓고 봤을 때 그 대칭축의 방정식이 우리가 뭐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죠? 여기는 얘를 내가 fx라고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얘의 최소값은 x값이 얘였을 때의 y값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함수값은 결국 뭐가 됩니다? f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되니?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얘를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잖아. 그지? 뭐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여기는 얘 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 요거 전체 제곱 해가지고 어쩌고 마이너스 뭐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함수 배웠잖아. 함수 배웠으니까 그냥 얘 최소값을 가질 때 그 x값을 찾아봤더니 그게 대칭축에서 최소값이니까 얘를 그냥 그 함수에 그냥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최소값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되나요?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뭘 갖고 싶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C값이 지금 궁금하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C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 봐봐. 여기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해 보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얘는 뭐가 돼요? 2K제곱에 마이너스 3K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됐나요? 여기 얘는 내가 당연히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C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에다가 더하기 11C 제곱이 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C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봤더니 11C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건 얼마야? 3 곱하기 이건 얼마야? 2분의 11 곱하기 12죠. 그래서 거기에 C 더하기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왜냐면
나는 지금 C 값이 궁금한 거. 그걸 만족시키는 C 값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 최소가 되게 하는 그 X 값이 궁금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잖아. 얘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거든. 그치? 그럼 그걸 만족하는 C 값은 뭐가 될까요?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3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이랑 이거 이렇게 된 거니까 11이랑 11을 약분시켜버리고 여기 있는 얘랑 약분되니까 얘가 3이 되죠? 그 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인 개념, 요 2차 함수의 개념 요것만 정확하게 잡고 있어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됐나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시작. 37만. 됐죠? 네. 지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n까지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잖아. 여기서 요 땡땡땡땡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계산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알았지? 그렇게 해야지 속이 편합니다. 알았죠? 무조건. 다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얘가 k제곱까지 돼 있었대. 그럼 얘는 그냥 당연히 그냥 6분의 k에 k 더하기 1에다가 2k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잖아. 그지? 맞아요? 시그마라고 안 써도 다들 알고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할까? n은 k까지, 얘는 k의 다시 n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공식.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안에 거 먼저 봤더니 k분의 뭐가 됐어요? 2분의 k에 k 더하기 1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했던 저 식은 사실은 뭐였다는 얘기야? k는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2분의 k 더하기 1이었다는 뜻이네. 맞죠? 그럼 여기는 2는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게 무슨 수열 됐어? 등차 수열 됐네. 그게 2분의 1에다 뭐가 돼? 곱하기. 자, 항의 개수 몇 개? 30개. 첫째는 얼마고요? 2네요. 네. 마지막 항은 31. 31이네요. 끝났죠. 아. 짜증나. 됐죠? 네. 그러니까 땡땡땡은 뭐 하고 본다? 계산하고 본다. 알았지? 먼저 계산하고 본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 이게 나중에 이제 수열의 극한과도 똑같은 이야기. 땡땡땡은 계산하고 본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쉬었다 합니다. 아유, 스테리오만 지금 2타입이 들어가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원리합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원리합계를 하면서 원리합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학교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원리합계에서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딱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수 계산, 그 다음에 이자 기간 계산 요거 두 가지만 더 추가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게 원리합계입니다. 그치? 원리합계는 뭘 잘 그려주세요?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첫 번째, 모든 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 대원칙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도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이랑 안 넣은 돈도 포함해서 다 이자가 붙는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오케이? 이거랑 그 다음에 n년 말이랑 n 플러스 1년 초랑은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라고 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시점을 일치시켜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계산하고 얘는 여기서 계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지 말고 항상 우리 제일 마지막에 딱 금 그어놓고 여기서 계산하고 그걸로 비교해서 끝냈었잖아, 그지? 그것만 잘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적용 한 번만 해볼게. 요거랑 연금 문제랑 딱 두 문제만 한번 해보자. 상황만 봐봐. 첫 번째 매년 100만원씩 연이율이 10%인 상품에 매년 초에 지금 입금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10년 동안 입금을 한댔어. 그럼 얘는 무조건 1초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지금 10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 말에서 끝나고 있잖아. 그지? 10년 후에 원리합계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얘는 10 말입니다 라고 판단 가능. 됐나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처음에 집어넣은 돈 100만 원입니다. 2초 때 집어넣은 돈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초 때 집어넣은 돈도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0초 때 집어넣은 돈도 100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10년 말에 요때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지금 궁금하군요 라는 뜻. 그쵸? 그러면 대원칙 첫 번째, 자 모든 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요. 그지? 매년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가 이렇게 붙었을 거고 이 돈도 집어넣은 돈 그대로 이자 붙었을 거고 얘도 이자 붙었을 거고 얘까지 이자가 붙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몇 년, 몇 번 이자가 붙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을 했어? 얘에서 우리 봐봐 다시 M초랑 N초가 있었어. M초부터 N초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요때 이 기간은 n 마이너스 n 플러스 기간은 뭐가 돼요? n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이 됩니다. 네? m? 아 무슨 소리? N이요? M 얘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 딱 10.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라보면 11초로 바라보면 오케이? 그냥 얘에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그게 이자 붙은 기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자 1년에 한 번 붙어요. 1년에 한 번, 뭐 1년에 문제에 따라서 매 달 붙기도 하고 매년 붙기도 하고 등등등. 오케이? 그 기간 수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초초로 계산해. 혹은 말로 계산해 상관없겠지? 그죠? 얘는 뭘 테니까 얘는 n-1 말일 테니까 그죠? 얘는 n-1 말일 테니까 그냥 얘에서 얘 빼도 되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초초로 계산하든 말로 계산하든 어쨌든 얘에서 얘 뺀 게 기간입니다 라는 정확한 인지. 그쵸? 그 다음 항수는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n 빼기 m 한 다음에 플러스 1 해주세요. 오케이? 왜? 항수는 마지막이 여기였잖아. 여기 아니? 네. 마지막 항은 요거였잖아. 첫 번째 항이 이거였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까지 해주세요. 그게 뭐가 됩니다? 항수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초초로만 계산하고 있어. 초초로만. 그렇지? 초초로만. 그래서 항수는 이렇게가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히 가볼게요. 봐봐. 얘는 이제 몇 번 붙었어요? 한 번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에 뭐가 됩니다? 1.1 이렇게 됩니다. 네? 안 붙잖아. 한 번 붙었잖아. 얘에서 이런 거지. 얘에서 이런 거지. 초에서 초. 아, 10에서 10배로. 10년이네. 됐어요? 다음. 여기 얘는 이제 몇 번 붙어요? 두 번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1.1에 뭐가 돼? 제곱이 됩니다. 얘는 이제 몇 번 붙어요? 9번. 그렇지? 9번. 9번 붙어요. 얘는 10번. 그렇지. 얘가 10번 붙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요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하는 거다.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막힌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 그냥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어. 100만원 곱하기 1.1이 있어요.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1.1의 제곱이 있대.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있대. 이런 식으로 쭉쭉 가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1의 10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매 항이 지날 때마다 곱하기 1.1이 된 거거든. 맞아요? 여기다 1.1 곱한 게 얘고 여기다가 1.1 곱한 게 얘잖아. 여기다가 1.1 곱하고 여기다 1.1 곱한 게 각각 얘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이런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 공비는 뭐가 돼? 당연히 1.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첫째 항은 당연히 뭐가 돼? 여기 얘가 첫째 항이 될 거야. 항의 개수는 10개.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그냥 1.1 빼기 1 요거 분해. 공식이 뭐니까?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일 테니까 선생님 방해 개수가 9개예요. 10개죠 10개. 11개 아니에요? 봐봐. 이게 마지막 항이라고. 아 마지막.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네. 요게 마지막 항이에요. 그죠? 여기는 얘. 그래서 여기는 얘. 10개.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에 들어갈 게 지금 1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R에 들어갈 게 뭐가 1.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A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100 곱하기 1.1이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100 곱하기 뭐가 되면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에 몇 제곱? 10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서 정리해 주세요가 그냥 답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0년 뒤면은 10초 뒤로. 봐봐. 근데 1초에서 1년이 지났어. 그럼 몇 초가 돼요? 2초 2초가 되죠. 네, 근데요 哦 11초랑 할 때랑 10마리랑 할 때랑 응. 계산량이 달라지죠. 뭐 하라고? 마지막 똑같다고. 달라요? 왜 달라요? 똑같아. 얘가 얘인 거야. 네 11초로 하면요 11초 때 1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 문제에서 매년 100만 원씩 매년 언제만 넣는다고 그랬어? 초에만 넣는다고 그랬지. 말에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럼 10말 말고 10말을 11초로 계산하면은 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저기 있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여기 있는 얘는 나중에 여기 있는 이 항수랑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있잖아. 이런 거 계산할 때 지금 의미고 오케이? 분명히 다르긴 다르잖아. 하루라도 차이가 나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10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10년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루가 지나야지 11년째 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10년 후라고 했으면 10년 말을 딱 의미하는 게 맞는 건데 그지? 11초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총 몇 번 넣는 게 되는 거야? 총 10번 넣는 게 되는 거야. 왜? 10년 동안 그 초에만 넣겠다는 얘기였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실제는 뭐니까 10말이었으니까. 그지? 만약에 얘가 11년까지였어. 11년 후였어. 그럼 얘가 11초가 되는 거고 얘가 11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11초까지 넣고 11말에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요거 환산할 때만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되니? 됐어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상환하자, 상환이 낫겠다. 있어요. 봐봐. 눌렀잖아. 선생님만의 딱 제스처는 말이 있다고. 쌤 이거 무조건 하시잖아요. 이거. 그래, 이거. 그치? 이거 보라고. 자, 봐봐. 3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만원 그냥 결제했대. 그럼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 2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언제 발생한 일이야? 이달 초. 그러니까 현재 1초에 발생한 일이다. 그지? 그러니까 나는 1초에 지금 200만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달 뭐부터? 말부터라 그랬어. 이달 말부터. 그러면은 매달 말에 집어넣겠다. 매달 말에 집어넣겠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는 1말로 가면 되는 거고. 그치? 2초로 가도 되지만 1말로 가는 게 정확하겠지? 그 다음에 2말로 갈 거고 쭉쭉쭉쭉 가서 10개월에 걸쳐 갚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10말이 됐을 때. 그 고전에는 9말이 있었겠네. 요때 마지막으로 내가 200만 아니 얼마를 갚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어?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달 말부터 매월 A1씩 요때도 A1을 갚을 거고요. 요때도 A1 갚을 거고요. 요때도 A1 갚을 거고 여기 마지막에 A1 갚으면서 상황은 종료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계산은 언제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어놓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치?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내가 분명히 빌린 돈이긴 하지만 얘도 이자가 무조건 다 붙는 거고 여기는 얘도 이자가 붙는 거고 여기는 얘도 이자가 붙는 거고 여기는 얘까지 이자가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붙었지. 그럼 1.01이 되겠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더해 갈 거야.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얘 볼까? 얘 먼저 보자. 9번. 그렇지. 얘가 지금 1.01에 9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01에 8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모여주세요. 더해주세요. 그러면 이만큼만 딱 잘라서 보면 이만큼이 내가 갚은 돈이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200만원에 곱하기 1.01에 10제곱이 됐다면 얘가 갚을 돈이잖아. 맞아요? 네. 준선이? 맨 위에 거는 왜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제 상황을 판단해봐. 그냥 뭔가 공식에 딱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원리학교는 다 망해요. 실제로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문제를 해석해봐. 봐봐. 300만 원짜리를 분명히 샀는데 100만 원은 분명히 갚았대. 그치?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2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매달 말에 A1씩 10번에 걸쳐서 갚는 데써.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더해진 얘네들이 내가 갚은 돈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갚을 돈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다 더한 거랑 이거랑 같아요. 갚을 돈, 갚은 돈이니까 같아요.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라는 식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지? 그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공식에 딱 짜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학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더해봐. 보통 이제 여기를 첫째 항으로 보는 게 편하지만 이게 더 편하지? 얘가 첫째 항이라고 친다면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1.01입니다. 더 빼기 1 요거 분해. 첫째 항은 얼마인가요? A. A네요. 그 다음에 1.01에 몇 제곱? 10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에 곱하기 1.01의 1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A값 구해주세요 라는 뜻. 이제 풀 수 있겠니? 느낌 와요? 나 오늘 시험 잠깐 꺼내봐요. 오늘 시험에 저거 나왔지? 증액 나왔지? 증액 하나만 더 하자. 지금 그 문제랑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랑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해봐요. 봐봐.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납입한대.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납입한대. 근데 그 다음에부터 매년 초에 10% 증액된 금액을 납입한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동안 모았어. 그 돈이 얼마가 되나요?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럼 봐봐. 1초, 올해 초부터 지금 나는 100만 원을 납입했어요. 그 다음에 매년 초니까 2초에 얼마를 납입하는 거야? 100만 원에 1.1배를 납입하는 거지. 아, 네. 맞죠? 그러면 3초에는 100만 원에 1.1, 요거에 다시 1.1배니까 요만큼 납입하겠다. 아, 증액된 금액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얘는 지금 일정하게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값이 올라가. 내가 집어넣은 돈들이 올라가게 증액이에요. 응? 이건 복리 아니지. 일단 여기까지 그냥 납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리로 계산할 겁니다. 그럼 봐봐.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이 얼마겠어요? 어디서 집어넣은 거야? 10초에 집어넣은 거지. 네. 10초에 100만 원에 1.1의 몇 제곱? 9제곱만큼을 집어넣은 게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이에요. 네. 그지? 나는 10년 후에니까 10말에 여기 있는 이 돈들을 다 뭐 하고 싶어요? 찾아주고 싶어요. 그지? 그럼 얘도 여전히 이자가 붙을 거고, 여기는 얘도 붙을 거고, 여기는 얘도 붙을 거고, 여기는 얘까지 다 붙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10번. 아, 한번 한 붙어서 번 붙잖아. 진짜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오케이? 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 1년 지났잖아. 맞아? 이제 몇 번부터? 한 번 붙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1.1의 9제곱이었는데 1.1이 한 번 더 붙었지. 여기는 얘 이자도 어차피 1.1이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10제곱 되겠네. 그니? 얘는 어때요? 몇 번 붙어 이자가? 얘부터 갈까? 다 10번 똑같아요. 그렇지. 얘가 지금 이자가 10번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얘가 지금 이자가 원래는 1.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9번이 더 붙은 거니까 10번이 되고 얘도 10번이 되는 거야. 다 10번이 되는 거야. 그치? 증액된 거는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 진짜 쉽다고 하잖아.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몇 개 있어요? 네.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0 곱하기 9가 됩니다. 1.1에 10제곱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증액이에요. 그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니? 근데요. 500만 원. 응. 이거 네, 근데요. 1초에서 10년 뒤면요. 11초 아니에요? 그래, 11초. 네, 10말로 해요. 아니 10만원이 10년 후에 원리 합계라고 했죠. 쌤, 잘 모르겠어요. 15년이어서 24년이면요. 이거 횟수 세야 돼요? 횟수 세야 돼요. 한번 하나씩 다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진짜 봐봐. 10년 뒤면요. 자, 희영아. 11초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요. 봐봐, 올해 초에 넣는 게. 초에 넣는 되잖아. 10년 후면 10만원 10년 후면 11초잖아. 봐봐, 그거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올해가 지금 2017년 지금 만약에 1월 1일이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서 1년 후면 언제가 되는 거야? 아, 12월 31일까지. 그래. 진짜 깝치다.
됐어요? 너가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자, 됐어. 그럼 요거 볼게요. 다시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때부터 지금 얼마를 넣었어요? 500만 원씩 넣었어요. 그치? 근데 언제까지래? 언제까지? 일단은 2024년 12월 31일에 요때 내가 다 더한 돈을 찾고 싶어요라는 뜻이지. 일단 네. 문제 보고 있어요? 너 이거 푼 문제 오늘 푼 문제 보고 있어? 근데 매달 넣었대잖아. 얘 매달. 아니 매년이네. 매년. 매년 넣었대.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해석할까? 얘는 15초라고 해석하자. 네.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4.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죠? 그럼 여기 얘는 24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매년 초에만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넣는 게 마지막 돈인 거야. 그죠? 여기에 지금 돈을 넣을 건데 얘는 지금 몇 퍼센트씩 10%씩 계속 증액된 돈을 넣겠대.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은 1.1에 몇 제곱이 될까? 요거 지금 생각해보면 끝나는 거야. 상황은 됐나요? 또 여기서 봐봐. 얘랑 얘 차이 몇 차이? 10 차이예요. 아니 뭔 소리야? 9 아니에요? 9 차이예요. 맞아요? 네. 얘 9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자 기간이 몇 번? 9번. 맞아? 그럼 얘도 9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놓고만 볼게. 그냥 바로 봐봐. 얘는 그럼 이자 몇 번 붙었어? 10번. 10번 붙었지. 얘는 500만 원에 뭐가 됩니다? 2.1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몇 번 붙었어? 10번. 한번 붙었어요. 한 번 붙었지. 한 번 붙어가지고 1.1에 몇 제곱 돼? 10. 10제곱. 그러니까 다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몇 배? 10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 아. 됐어요? 그게 얘는 5천만 원에 뭐가 됩니다? 2.6배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뭐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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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네. 1억 3천만 원. 됐나요? 원년 게임 다 됐고요. 자, 봐봐. 우리 등차 등비 잠깐만. 등차 등비는 다 알겠니? 네. 네. 확실해요? 네. 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수열을 할 때 있잖아. 그 정확한 정의대로 푸는 어디가 써있는 정확한 정의대로 푸는 훈련을 좀 해줘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등차라는 규칙은 애시당초 등차라는 규칙은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판단을 해야 돼. 등차라는 규칙은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이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AN-1이고 AN이었어. AN 더하기 1도 있고 AN 더하기 2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갔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차이들이 D. 이 차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같아요. D라는 말도 아니고 일단 등차라는 말은 그냥 같아요라는 뜻. 맞죠? 근데 그 같은 값을 D라고 한다면 얘는 얘에다가 D를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되고요. 얘에다가 또 D를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되고요. 얘에다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나왔을 때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여기 있는 이 공차들을 몇 번 쭈루룩 더했을 때 n-1개 더했을 때니까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n-1 d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봐봐. a3 더하기 몇 d가 될까? n-3d가 되겠네. 왜? 얘보다 두 번 덜 더한 거잖아. 맞아요? 아니? 그럼 봐봐. A5 더하기로 하면 A5 더하기는 몇 D가 되겠어? n-5D 5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해서 꼭 얘만 일반항이다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굳이 내가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한 것뿐이지 그냥 두 번째 항부터 뭐 세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굳이 얘를 따라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봐봐. A3이 있었어. A3이 5였대. 만약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공차가 예를 들어 3이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러면 AN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굳이 첫째 항 구하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일반항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A3 더하기 N-3D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됩니다? 5 더하기 3N-9가 됩니다. 즉 얘는 3N-4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여기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 공차를 몇 번 더했으니까 N-1번 더했으니까 얘가 된 것 뿐이에요. 됐죠? 얘부터 시작했을 땐 또 다를 거고 얘부터 시작했을 땐 또 다를 겁니다. 됐나요? 일단 이렇게 개념 하나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였어? 그냥 A랑 X랑 B랑 이렇게 있어서 이 차이가 등차예요. 같아요. 이런 뜻이었으니까 그냥 얘 빼기 얘 한 거, X 빼기 A 한 거랑 얘 빼기 얘 한 거, B 빼기 X 한 거랑 그냥 같아요 라는 뜻이었잖아. 애시당초. 근데 얘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2X가 뭐가 되고 A 더하기 B가 됐었고 그래서 X가 뭐가 됐어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해석해봤더니 그 가운데 항 있잖아. 그 가운데 항이 양 옆에 있는 합의 요거 두 개의 평균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등차 중항이 나왔던 건데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봐봐. 예를 들어서 A1,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지금 6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꼭 요렇게만 등차 중앙이 나오고 요렇게만 등차 중앙이 나오고 요렇게만 등차 중앙이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봐봐 이렇게 두 칸 차이 나고 이렇게 두 칸 차이 나면 이 차이가 같단 말이야. 맞아? 두 칸이고 두 칸이니까 차이 같지? 그럼 이렇게 연결된 이 세 개도 여전히 등차 중항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 C라고 하는 건 그냥 2분의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죠. 됐나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 등차 수열의 합이었잖아.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이 A1부터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AN까지 이렇게 된 거였는데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였는데 여기 가운데 항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가운데 항이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랑 두 개 더한 게 이게 가운데 항이기 때문에 이 차이랑 이 차이가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운데 항이 뭔지 몰라. X라고 잠깐 해볼게. 그럼 X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2분의 A1 더하기 A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 게 얘 더하기 얘도 포함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 더하기 얘도 포함되는 거지. 다 똑같잖아. 그지? 다 등차. 이렇게 다 등차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의 평균을 내가 얘랑 얘의 평균을 얘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다 더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다시. 자, 얘랑 얘의 평균이 여기 있는 이 가운데 X였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이걸 다 더한다는 의미 자체는 네. 자, 얘랑 얘를 더한다는 거는 얘의 몇 배예요? 2배예요. 얘랑 얘를 더한다는 거는 얘의 몇 배예요? 2배예요. 그치? 그러면 결국 얘 더하기 얘 한 건 얘 2배고 얘랑 얘 한 건 얘 2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의 개수만큼 x를 곱해준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SN이 뭐가 된 거였어? 2분의 A1 더하기 AN 이렇게 된 거 이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2분의 N에 해가지고 얘가 첫째 항이고 여긴 얘가 마지막 해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온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분의 N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A 더하기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N-1D가 될 테니까 요거 집어넣었더니 2A 더하기 N-1D가 돼서 이렇게 나왔던 거.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됐죠? 이런 게 등차 수열 얘기였고요. 시간이 5분 남았어. 자, 등비 수열도 빨리 좀 정리하고 그냥 끝낼게요. 오케이? 자, 등비 수열은 똑같은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여기는 이 B와 여기는 이 B와 여기는 이 B들이 다 같다는 뜻이었어. 오케이? B라는 뜻은 뭐야? 그냥 A1분의 A2 요게 B지. A2분의 A3 요게 B죠. A3분의 A4 요게 지금 B예요. 이웃한 두 개의 항들의 B들이 전부 다 R로 같아요. 이게 등비수열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A2는 A1에다가 R 곱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처럼 계속 곱해지면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거고 얘도 여전히 얘에다가 이 R들을 몇 번 곱했을 때 얘가 돼요? N-1번 곱했을 때 얘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A1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쭉쭉쭉쭉 곱해서 R 곱했는데 얘가 N-1개였으니
얘는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되네요 라고 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여전히 A3을 기준으로 한다면 R을 n-3번만 곱하면 되잖아. 쌤, 저게 왜 n-1이에요? 여기서부터 봐봐. 2까지가 몇 개야? 한 개, 3까지는? 두 개, 4까지는? 세 개. 그러니까 이 4보다 하나 더 적은 아, n-1개가 됩니다. 이 생각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일반항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b와 이 b가 같은 거니까 a랑 x랑 b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의 b는 a분의 x고요. 요거의 b는 x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x의 제곱이 ab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x는 뭐 뿔마 루트 a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게 등비 중앙이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걔네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열은 공식대로 있잖아. 뭐 선생님이 이게 진짜 힘들어. 너희 수열을 공식대로만 해결하려면 a는 뭐 a 더하기 n-1 d라며, 그지? 그 다음에 s는 2분의 n에 a 더하기 l이라며. 그래서 뭐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라며.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등차 수열을 이 두 개의 공식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산량도 되게 많아지고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의대로 자꾸 지금 이렇게 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정의대로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지 너희 실력이 들어요. 오케이? 처음에 힘들 수 있는데 계속 연습 문제 많잖아, 그지? 문제 많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 조금만 견디면 나중에는 이제 점점 쉬워질 거예요. 처음에 등차가 제일 어려워요. 됐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